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멸시효 관리를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 01. 모르면 손해. 고팔구 과장, 자네 주식회사 채무에 받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것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네. 곧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기일이 상당히 견고한 채권도 있더라고. 네. 고팔구 과장, 자네 소멸시효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나? 그게 뭡니까? 아니, 영업사원이 채권이 장시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나? 벌써 몇 개는 회수할 수 없게 되었네. 채권이 소멸되었다고요? 정말입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나 하지 말고 어서 가서 기일이 지난 주식회사 채무에 대한 채권이 더 없는지나 분석해 오게. 네. 소멸시효는 또 뭐야? 정말 채권이 소멸돼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려면 고팔구 과장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사례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연장도 가능한데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궁금증 하나.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이 사실 상태에 대응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시효제도 중에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또한 채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이를 채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입법 취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조성되고 장기간 이 사실 상태를 계속한다면 사회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실 상태와 관련 소송 제기 시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입니다. 소멸시효는 변제기일, 지급기일에 2일부터 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을 알아봅시다. 일반 민사채권 10년, 일반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채권 3년, 일람 출구보험 1년, 어음채권 3년,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채권 1년, 어음의 배서인 간의 채권 6개월, 공증어음 3년, 수표 채권 6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10년, 급료 3년, 음식대, 숙박료, 운송료 등은 1년입니다. 케이스 02 부사일생 주식회사 청수의 고과장이 오늘 채권을 회사로 온다고 했지. 소멸시효가 거의 다 돼가네. 어떻게 받을 거야? 안녕하세요, 이현대 씨.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물론이죠. 그런데 오늘은 꼭 채권을 회수해 가야겠습니다. 벌써 채권 소멸시효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이씨, 교활한 사람 같으니라고. 589 과장, 오늘은 채권을 회수했겠지? 저 벌써 채권 소멸시효가 다 되어가서 주식회사 채무에서 배째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지. 그 말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야? 네? 소멸시효도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일정한 사유가 된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이 된다네. 어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앞에 사례에서도 다루었듯이 채권도 일정 기간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그날로부터 연장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재판상의 청구, 재판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궁금증 2.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유로 승인이 있습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세 번째 사유로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번째 사유는 재판 외의 청구로 내용 증명 등에 의한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이때는 6개월 내 가압류, 가처분이나 재판상 청구를 취하여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재판상의 청구로 소위 제기, 지급 명령 신청, 민사 조정 등 시점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주채무와 보증채무와의 관계로 주채무의 시효 소멸 시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또한 주채무의 시효 중단 시 보증채무도 중단되며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케이스 03. 손해 감수하면 소멸채권 회수 가능. 저 팀장님, 주식회사 채무로부터 받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589 과장, 내가 그만큼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했건만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역시 과장님이십니다. 무슨 수가 있으신가요? 자네 모르고 있었나? 그렇군요. 그러니 어서 주식회사 채무에 가서 채무자를 설득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 보게.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닌가? 네. 으아, 소멸시효는 또 뭐야? 정말 채권이 소멸돼서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소멸시 기간의 경과로 소멸이 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채권의 권리는 다시 살아나고 소멸시효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관리에 대한 궁금증 셋.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권리 취득과 상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단 포기하면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합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나 문서로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소멸시효의 완성 후에 일부 변제나 변제 계획서 채무 확인서의 교부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라도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는다든지 변제 확약서나 채무 확인서 등을 수령하여 놓게 되면 소멸시효는 그날로부터 다시 연장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정리해 봅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채무자의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서의 제출,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인 민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에 채무의 일부 변제, 변제 계획서, 채무 확인서의 교부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차 시 소멸시효 관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차 시 민사소송을 학습하겠습니다.